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미리 드린 적이 있긴 있었었는데 그거를 기억한 친구들한테는 쉬웠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좌표평면에서 직선 y 꼴 2x-3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그랬죠. p가 있다 그랬죠. 그 직선 위로 움직이는 녀석이 있다 그랬는데 시콤마형하고 마이너스 시콤마형이 딱 느낌상 초점이 될 거라는 건 알겠고 pb에서 p-a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pb에서 p-a가 최대가 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pb에서 p-a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겠죠. 이거를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이거를 하나 유형화 시켜놔서 이걸 해석할 수 있었으면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도 있었고 PB에서 PBA 값이 최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y 꼴 2x-3은 P에서의 접선이다. 이런 뜻이었었습니다. 접선이다. 오케이? y 꼴 2x-3은 PA에서의 접선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걸 듣고 당연히 최대값이 되려면 차가 최대가 되려면 접선이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라면 기본기가 단단해서 쉽게 풀리는 거고 기본기 안 단단해도 그냥 눈치껏 접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어도 풀리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게 최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6월에 나왔으면 까놓고 얘들아 이게 똑같은 게 수능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변형되는 문제들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까지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쌍곡선 버전이고요. 우리는 타원 버전 먼저 하나 하고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버전? 이게 쌍곡선 버전입니다. 알겠죠? 쌍곡선 버전인데 타원 버전은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 시험 버전이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쌍곡선이 나왔던 걸 보면 타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타원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타원이 있었어. 타원이 있었어. 초점 F1이 있고 초점 F2가 있어서 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어요. 이렇게 접선 하나 그어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 점이 P였다고 치고 접선 하나 그었습니다. 이게 L이 뭐야? P에서의 접선입니다. 알겠죠? 접선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점, 접선 밖의 점, P 말고 다른 점 Q를 잡으면 요 둘의 합은 요 둘의 합보다 어떻게 된다? 무조건 더 커진다. 이건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F1Q는 F1Q랑 F2Q를 둘이 더하면 항상 뭐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고? F1P랑 F2P를 둘이 더한 것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여기다 점 하나 값을 R을 잡아주시면 돼요. R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해 갑니까? 이 녀석하고 똑같은 게 뭐가 된다고? F1R하고 F2R 이게 되는 거죠. R. 요 거리 합하고 요 거리 합은 왜 같아요? 타원이 있으니까 같은 거지. 타원이 있으니까 같은 거죠. 알겠죠? 타원이 있어서 같았단 말이야. 이해 갑니까? 자, 그런데 요 거리는 똑같다 치고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F1Q 더하기 F2Q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해주는 거잖아. 근데 F1R과 F2R은 뭘 더해주는 거라고? 얘네 둘이 더하는 거잖아. 얘네 둘이 더하는 거잖아.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거고 요거 하나가 당연히 요거 두 개가 더 길 수밖에 없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이 녀석이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결론이 뭐야? P가 아닌 점 Q라면 접점이 아닌 점. 이건 뭐라고? 접점이 아닌 점. 이건 무슨 점? 접점. 이렇게 있었다는 거. 접점. 알겠죠? 여기가 접점이 아닌 점이고 여기가 접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된다고? 접점까지의 거리 합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더 짧다. 알겠죠? 무조건 더 짧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값이 무슨 값이 된다? 합의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 최소가 된다. F1 더하기 F2 더하기 합의 최소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다시요.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를 다시 해볼게요. 자, 만약에 PF1 더하기 PF2가 L 위에 점중, 직선 L 위에 점중. 알겠죠? PF1 더하기 PF2가 요 거리 합이 여기 직선 L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합이 제일 작았다. 점중 합이 최소였다고 쳐요. 최소.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온다고? L은 P에서의 타원의 접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원의 접선이 된다.
요게 타원 버전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접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애들이 어디 있다고요? 얘랑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타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근데 타원 바깥에 있는 점들 같은 경우 거리합이 더 커지니까 이 거리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뭐야? 최소일 때. 최소일 때는 뭐가 돼요? 합이 최소일 때. 합이 최소일 때 뭐가 된다고? 타원의 접선이 된다. 알겠죠? 요건 출제됐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차가 최대가 될 때, 차가 두 점까지 거리의 차가 최소가 아니라 반대로 최대가 될 때는 접선인데, 이건 무슨 접선? 뭐의 접선? 쌍곡선의 접선이다. 알겠죠? 요런 이론들을 머릿속에 알고 있었으면 훨씬 더 쉽게 풀 거고, 모르고 있었으면 그대로 이 과정을 다 유도를 해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두 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합의 최소다. 합의 최소다. 그럼 뭐라고? 타원의 접선이다. 알겠죠? 두 번째 뭐라고? 차의 최대다. 차의 최대다. 그럼 뭐라고? 쌍곡선에서의 접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콤 모양하고 마이너스 C콤 모양이 있는데, 자, 여기 C콤 모양이 있었어요. 여기 C콤 모양이 있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C콤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 점이 3,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겠죠. 어떤 값이 나왔겠죠. 이해 갑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 PB 빼기 PA의 값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선상에서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알겠죠? 이렇게 됐다 쳐요. 요 길에서 요 길이를 뺀 거야. 만약에 요 길에서 요 길이를 뺀 게 지금 현재 어떤 직선 사이에서 차 중에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중에 똑같은 애들, 이거랑 이거에서 이걸 뺀 애들을 똑같은 애들을 싹 다 모아볼게요. 여기 이 점에서부터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애들을 모으면 뭐가 만들어져? 당연히 쌍곡선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쌍곡선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요걸 빼는 거랑 여기서 요걸 빼는 거랑 저기서 요걸 빼는 거랑 둘이 어떻게 된다고? 항상 일정할 거 아닙니까?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점 P 3,3이 무슨 값이었다고? 마침 하필 거기서 최대값이었다 그랬잖아. 그러려면 어때야 되냐면 여기 접선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접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접선일 수밖에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똑같아요. 방금 했던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P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른 점 Q를 하나 찍어주는 겁니다. 다른 점 Q를 하나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빼는 걸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여기도 뭐라고?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R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R. 알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써보세요. 지금 따라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C콤 모양하고 플러스 C콤 모양인데, C콤 모양이 A였고요. 여기가 B였었으니까 요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PB에서 PA를 뺍니다. PB에서 PA를 빼요. 알겠죠? PB에서 PA를 빼는 거랑 뭐랑 똑같다고? QB에서 QA를 빼는 거를 비교해 볼 건데, 확실한 건 RB에서 RA를 빼는 거랑은 똑같겠죠. RB에서 RA를 빼는 것과는 서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서 얘네들이 왜 같았었어요? 얘네들이 같았던 이유가 뭐지? 이 둘이 같았던 이유가 뭐죠? 타원의 정의.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둘의 차랑 이 둘의 차가 같은 이유는 뭐야? 여기가 뭐 위에 있기 때문이야? 쌍곡선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쌍곡선의 정의 때문에 둘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자,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자. QB 빼기 QA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QB 빼기 QA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QB에서 QA를 빼는 것을 비교해 볼 겁니다. 자, RB 빼기 RA랑 QB 빼기 QA를 비교해 볼 거니까 얘를 좀 변형을 할게요. QB 빼기 QA를 얘랑 비교할 수 있도록 QA에는 RA와 QR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QB는 그대로 내비두고, 거기서 뭘 해주냐면 QR도 빼고 RA도 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RA 빼는 거 RA하고 둘이 어떻게 돼? 서로 공통적인 항목이 맞죠? 근데 뭐라고? QB, QR 있고 RB 있으니까 뭐야? 넘기면 QR 더하기 RB랑 QB. 봐봐. QR 더하기 QB, RB. QR 더하기 RB 이쪽이랑 요거 하나. 여기 넘기면 두 개가 되는 거고 얘는 하나가 되는 거니까 두 개랑 하나 중에 뭐가 더 커? 두 개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삼각부등식상.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이 녀석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왜 그랬다고요? 요것도? 요게 된 이유가 뭐라고? 삼각부등식. 요것도 왜 그런 거라고? 요것도 삼각부등식.
이게 똑같았던 이유는 뭐라고? 쌍곡선의 정의. 그래서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한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곡선의 정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라고? 거리가 최대가 됐다는 얘기는 이 모든 점들 중에서 거리의 차가 최대가 될 때는 이게 뭐야? 쌍곡선의 접선이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갔었으면 제일 좋지 않았을까? 요게 쌍곡선의 접선이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제일 좋았었고, 사실 말씀도 드렸었는데 반사의 성질 설명할 때 이게 문제로 다시 튀어나온 거는, 그리고 또 특히나 28번에 튀어나온 건 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요 내용이 출제된 적은 한 번 있었는데 그건 21번으로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내려면 28번보다는 29번 이상의 문제였었어야 되는데 28번에 나와서 좀 만만치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친구 입장에서 쉽죠. y = x-3이 뭐라고? 그냥 쌍곡선의 접선인가 보다 이러시면 되죠. 이해갑니까? 쌍곡선의 접선이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아니요, 넘어가지 말고 관련된 정보 몇 개 좀 더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접선과 반사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접선과 반사에 대해서도 사실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긴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는데, 자 여러분, 직선 L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 L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점 P를 골랐더니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돼야 된다. 방금 전에 그랬죠.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된다고? A랑 B를 뭐로 하는?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만들어져서 그 타원에서의 뭐면 된다고? 접선이면 된다. 그때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된다라고 할 때 봐봐. 여기서 이렇게 푸는 것도 어렸을 때 다 배웠죠? B를 어디로 넘겨주면 돼요? B를 요리로 넘겨주시면 B 프라임이 되죠. 대칭축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대칭 이동. 알겠죠? 대칭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대칭 이동을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차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둘이 어떻게 될 거니까 똑같을 거니까 요 둘의 거리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둘의 거리 합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어떤 방법?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제일 빠르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점 P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가 점 P가 돼요.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P가 돼요. 그래서 대칭으로 넘기면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 원래 이 각은 직선이 되려면 또 마주보는 각으로 같아야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성질한 게 생기게 되는데, 타원 같은 경우 접선이면 어떻게 된다고? 이 각하고 이 각이 둘이 어떻다고 얘들아?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각하고 반사돼서 튀어나오는 각이 둘이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가 최소각이 돼요. 다시 두 가지를 다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 합이 최소다. 무슨 뜻이라고? 고기를 기준으로 타원 그려가지고 접선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접선이면 또 어떻게 된다고?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똑같다. 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타원 버전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나온 건 쌍곡선인데 쌍곡선 버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쌍곡선 버전도 설명드릴게요. 쌍곡선 버전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육모 같은 경우는 뭐랄까 구모랑 수능에 비해서 조금 유형의 자유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평가원 문제를 풀다 보면 감히 이런 말은 못 하겠죠. 이건 여러분 문제가 구립니다. 이 평가원 이번 수능 기출 문제가 개구리죠.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지.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 말이 되냐? 수능을 가르친 선생님 수능이 구리다고 하는 거는 같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구리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좀 잘못했죠. 미친 거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했다 쳐요, 목사님이. 자, 그럼 모든 신자들이 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제가 수능을 가르치면서 수능 문제가 구립니다. 이런 얘기는 좀 하기 힘든데, 솔직히 육모로 풀다 보면 구모랑 다르게 구모나 수능보다 다르게 좀 더 뭔가 그 출제되는 범위가 넓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28번 문항은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그냥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쌍곡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뭐랬냐면 PA하고 PB가 뭐였으면 좋겠대요? 합이 최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번엔 보통 쌍곡선 이렇게 됩니다. 이 직선 L이 이렇게 있는데 A랑 B가 서로 반대쪽에 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A랑 B가 이렇게 반대쪽에 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반대쪽에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A에서 PB를 뺐더니 PB가 최대, 차가 최대가 되는 케이스를 찾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때도 풀어나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B를 대칭 이동시키는 겁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대칭 이동시켜도 여기 B 프라임이 만들어지면서 한 점 P가 나오겠죠. 여기 어딘가에 P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PA에서 PB를 빼는 이런 길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이런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언제 제일 커지는지를 따져볼 건데 편의상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이 길이도 당연히 B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A에서 B를 빼서 뭐가 제일 최대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을 C라고 할게요. 알겠죠? A, B, C라고 할게요. 이렇게 A, B, C라고. 그럼 요 A, B, C 셋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A 더하기 B는 C 이상이다 가 성립하고 B 더하기 C도 A 이상이다 가 성립하고 C 더하기 A도 B 이상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성립합니다. 이건 아시죠? 원래 삼각형에서는 원래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길이가 더 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A-B가 언제 제일 커지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디서 A-B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넘기면 되겠죠. 여기 쪽을 넘기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C 이하다. A-B는 C 이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A-B는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C까지밖에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등호가 성립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삼각부등식인데 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랑 똑같아졌다. 이게 무슨 뜻이야? 삼각형이 아니고 뭐였다고 걔네가? 일직선이었다는 얘기죠. 일직선이어야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랑 합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얘가 일직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직선이었구나. A, B, C가 다 일직선이었구나. 그때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보세요. B를 넘겨요. 그럼 A, B, C가 일직선이 되려면 이렇게 쭉 와서 여기가 P가 되면 됩니다. 여기가 P가 되면 돼요. 그러면 PA에서 PB를 뺀 게 딱 C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겠죠? 이렇게. 이해갑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A와 B 프라임과 P가 일직선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A와 B 프라임과 P가 일직선이다. 아시겠죠? 여기서도 방금 뭐 했어요? A와 B 프라임과 P가 일직선이었죠. A와 B 프라임과 P가 일직선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요. 수리 논술을 공부하는데 상위권 대학을 수리 논술을 지원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수리 논술을 지원할 때 황미기를 보통 다 쳐요. 애지간한 상위권 대학은 대학 같은 대학들은 황미기를 다 칩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서를 넣었는데 그 논술 원서를 넣은 대학에서 황미기를 다 안 친다. 하나는 안 친다. 이러면 내가 넌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 개 다 안 치고 선택 과목 미적분만 하면 된다. 많이 안 좋은 대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예 선택 과목을 안 치고 수원 수투에서만 낸다. 이런 뭐야? 이 대학은 대치동에서 가면 안 되는 대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럴 정도로 이제 논술 칠 때 기하도 치는데 이게 여러분 기하 선택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논술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불편한 게 기하를 선택한 친구 입장에서는 논술을 치려고 미적분을 공부하기가 엄두가 안 나요. 양이 겁나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기하 선택한 친구도 논술을 잘 안 치고 미적 선택한 친구 입장에서는 논술 치기 전에 기하만 빨리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하를 덤비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수업을 하거든요. 그 기하 논술 특강 이렇게 해서 뭐 한 주짜리, 뭐 2주짜리 이런 특강을 하는데 그때 수업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정작 기하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논술 안 칠 거니까 기하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자기는 미적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회 되면 논술도 쳐야지 이러면서 기하 논술까지 준비한 친구들은 이걸 제대로 증명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도 있고 역설적으로 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기하 수리 논술 문제를 더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참고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하여튼 이거 알아놓으세요. 차가 최대가 되든 합이 최소가 되든 어떻게 되면 된다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체계들은 알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게 필요해요. P에서 PB를 빼면 최대가 된다. 알겠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데요, 선생님?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접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니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방금? 거리 차가 최대가 된다 그랬죠. 근데 거리 차가 최대가 되는 애들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
연장하면 일직선이 되는 성질이 있다. 대칭이동에서 연장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직선 A를 연장 대칭이동을 시켜요. 삐빅 대칭이동 시키면 요 A가 대칭이동을 돼서 여기로 가야 되겠지. 여기 위에 이 직선 위에 똑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네 셋이 뭐가 되면서 일직선이 되면서 차가 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에서 일로 똑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각하고 이 각이 둘이 어떻다는 얘기,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같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각이 막곡지각으로 이쪽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똑같아서 요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도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반사가 일로 나가는데 마치 뭐처럼 여기서 쏜 빛이 마치 여기서 쏘서 나가는 것처럼 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타원 같은 경우는 방금 어떻게 됐다고? F1에서 쏜 빛이 어디로 간다고요? 반사돼서 F2로 간다고요. 알겠죠? 뭐라고? F1에서 쏜 빛이 F1으로부터 왔던 빛이 어디로 간다고? F2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반사가 된다. F1에서 온 빛이 반사돼서 F2를 향하여 가는 걸로 간다. 알겠죠? 쌍곡선은 어떻게 된다고? 쌍곡선은 얘를 편의상 F1이라고 할게요. F1에서 쏜 빛이 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절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나가는 거니까 F2에서 온 것처럼 나간다. F1에서 온 빛이 F2에서 온 것처럼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반사의 성질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보라색으로 썼죠. 잘 안 보이는 보라색으로 쓴 이유는 뭐야? 몰라도 된다. 알겠죠? 반사의 성질까지 대놓고 수능에 출제되진 않을 거다. 알겠죠? 근데 출제가 됐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알려는 드리는데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몇 번? 이게 28번이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28번.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PB-P 3,3이 뭐라고? 접선이란 얘기죠. 그래서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안 풀었잖아요. 지금까지는 2x-3이 3,3을 지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쌍곡선의 방정식이 뭐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최대화 된 점이 잡히고 3,3이란 말은 뭐야? 여기다 3 넣고 3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9에서 a제곱 나누기 b제곱분의 9 했던 이 값이 1이다. 1번. 여기까지 맞죠?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 2x-3이어야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2x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구하기로 했고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a제곱은 a제곱 m제곱이 2니까 4 빼기 b제곱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겠지? 이 값이 뭐가 나왔다고? 이 값이 이 값이 3이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 3이다. 이거 하고 요거 1이다. 이거 하고 둘이 연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과 b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상수 c를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렇게 구하는 문제가 28번 문제였는데 솔직히 어려웠죠. 28번 치고 어렵지 않았어요? 킬러는 아니잖아요. 킬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어려운 거지. 아님? 30번이 쉬웠고 아니야? 30번이 쉬웠고 29번도 쉬웠는데 28번이 좀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의 그 모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 학생들의 의견 자체가 막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또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 여러분처럼 기하를 제대로 공부해서 선택한 친구도 있지만 에이씨 뭘 하지? 미적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기하로 도피한 이런 친구도 있고 문과인데 기하 도전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하에도 또 은근히 허수가 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진짜 공부한 친구들이 솔직한 피드백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29, 30이 상대적으로 29, 30의 원래 난이도보다는 쉬웠다고 보고 28번 치고는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28번은 그냥 풀려야 되고 원래 29가 조금 생각해보고 30번이 어렵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30번 별로 안 어려웠어요. 진짜 객관적으로. 29번도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한가? 섭섭해도 할 수 없다. 안 어려웠다.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이 F인 y제곱은 8x가 나와 있습니다. 우와, y제곱 8x 이거 얼마나 좋아요? y제곱 8x 왜 좋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y제곱 8x를 준다는 거는 모든 조건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초점 하나 있을 텐데 이 점의 좌표가 2,0이라는 점 초점 f가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사분면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X축과 준선이 만나는 점을 F'이라고 하자.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줬단 말이죠. 이렇게 선을 긋고 똑같이 이렇게 그어서
준선까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도록 그어서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희한하게 여기가 뭐래요? F'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포물선의 정의니까 이 둘이 똑같다고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똑같다고는 표현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또 뭘 생긴다고요? 또 다시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포물선 하나 그려보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맞죠? 요 길이하고도 또 같아야 되겠죠? 어디랑 같아야 돼? 여기가 초점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이 구하면 같은 곳에 여기 뭐가 생길까? 또 다른 준선이 생겼을 거고 그래서 요 길이가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거는 포물선의 정의. 이쪽도 포물선의 정의. 그럼 어디도 또 포물선의 정의야. 이거랑 이것도 포물선의 정의로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십니까?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미지수 도입할게요. A라고 하자. 이거 A라고 합시다. 이것도 A죠.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B죠. 그럼 여기는 2A-B죠. 그래서 여기도 2A-B죠. 둘레 구하면 어떻게 돼요? 둘레 구하면 얼마라고? 4A가 되죠. 둘레 구하면 4A인데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3이다. 일단 이렇게만 쓴 거죠. 여태까지 푸는데 뭐만 필요했어요? 포물선의 정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죠. 맞습니까? A가 3인 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하래요? 갑자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된대. 와우, 개 땡큐.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된대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된대. 이 밑변 알잖아요. 밑변 알지 않습니까? 그럼 뭐 구하면 돼요? 높이 구하면 되죠. 높이. 알겠죠?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높이 구하는 게 생각만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높이 구하는 게 생각처럼은 잘 안 됐을 겁니다. 높이 구하는 게. 이 높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무슨 점인지 다 알겠어요. 여기도 무슨 점인지 다 알겠습니다. 무슨 점인지 다 아는 거 맞아? 이 길이가 3이라 했으니까 이 길이 3만큼 같잖아요. 이렇게 3만큼. 이 길이도 뭐야? 이 길이도 3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가 2,0였었으니까 여기는 0,0이었을 거고 여기 이렇게 그림이 덮어졌는데 여기 찍히면 여기 0,0이었을 거예요. 여기도 2,0이었을 테니까 여기가 3이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튀어나온 이 길이가 얼마큼? 이만큼 1이죠. 1. 알겠습니까? 식 세워볼게요. 식. 그냥 요 점에 잡혀서 요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식 세워서 풀어버릴게요. 기하학적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요. 알겠죠? 그래서 식으로 간단히 세워서 보겠습니다. 이 포물선하고 이 포물선이 뭐야? 교점이지 않습니까? 정리하시면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 하나 하고요. 또 어떤 포물선을 해주시면 돼요? 요 포물선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요 거리가 3이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12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x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1만큼 평이동 됐으니까 1만큼 평이동 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y는 얼마큼 올라갔냐면요. y는 얼마큼 올라갔냐면 이 길이가 지금 현재 3인데 요 길이가 1이라서 요 남은 길이가 얼마야? 1이기 때문에 3, 1 하면 여기 얼마큼 올라갔어요? 2 루트 2만큼 올라갔거든요. 전체적으로 2 루트 2만큼 평이동해서 올라간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y에서 2 루트 2 빼주시고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둘을 연립하시면 식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요 둘을 연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란 얘기예요? 연립하면 빼란 얘기입니다. 빼란 얘기예요. 알겠죠? 빼란 얘기입니다. 그럼 y랑 x에 대한 식이 나올 텐데 하나의 교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교점을 찾는 건 쉬워요. 요 교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x는 1이고 y는 2 루트 2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x가 1이고 y는 2 루트 2니까 나머지 하나는 인수분해 안 하더라도 근각에서의 관계를 구하든 아니면 인수분해를 하시든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저 구하시면 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9번 치고 쉽지 않냐고 내 말은. 정의대로 풀다가 연립해서 풀면 끝.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뭐야? 얘는 근데 갑자기 막 이런 이론까지 막 다 알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어때?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둘이 번호 바꿔 써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번 가보도록 할까요? 30번 맞고 나서 뿌듯하셨나요? 솔직히 그 기하를 선택했으면 다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맞죠? 기하 같은 경우는 범위가 미적분보다 좁기 때문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잘해서 다 맞는 게 맞다. 알겠죠? 그래야 이제 미적 다 맞은 애들이 보다 우월함이 있을 수 있다. 하나를 틀려버리면 미적 하나 틀린 거보다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하면 다 맞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30번이 다 맞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여러분이 못해서 그게 아니고 준비가 보통 6월 모의평가까지는 선택 과목까지 다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진짜 너네 잘못이라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학력 저하가 정말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고 이게 선생님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통계 데이터들이 나온 걸 보니까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늘 부정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통계 자료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우린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를 상대적으로 안 했다. 다른 고3에 비해서 나는 여태까지 평생에 한 공부량이 적다. 알겠죠? 뭐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온 애들도 있겠죠. 내년부터 들어오는 애들. 걔네들은 여러분보다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그게 어느 결과로 가게 되냐? 수원수투를는 그래도 어떻게 해.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근데 선택 과목은 항상 어떻게 돼? 뒤로 밀리지. 알겠죠? 그 상태니까 여러분이 6월 모의평가에 30번을 못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담컨대 여러분 이 문제가 수능에 다시 나오면 절대 30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29번입니다. 이건 나와봤자.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추셔야만 해요. 선생님 저는 30번 문제가 도저히 어려서 절대로 결단코 못 풀겠습니다. 이 정도 드립을 칠 거면 그러면 사실 29, 30을 다 버린다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식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꼭 푸셔야 됩니다. 왜 어렵지 않다고 우기는 거냐? 사실 진짜 해설 강의할 때 여러분 쉬웠습니다. 이런 드립 치는 게 선생님한테 가장 위험한 짓이거든.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받는 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시험 문제 되게 더러웠습니다. 문제 쓰레기였고요. 이런 건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진짜 개쓰레기예요. 28번 개쓰레기, 30번 개쓰레기, 뭐 21번 개쓰레기. 그래서 여러분이 못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개쓰레기였어요. 그러면 꼭 자기가 꼭 틀린 거랑 그게 딱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그러면 역시 나는 잘하는데 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안 때리고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나만 믿고 가자. 수능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학생 입장에서 졸라 달콤하죠. 알겠죠?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20번 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접어서 하는 함수에서 여기서 이게 길이 똑같고 이렇게 길이 똑같아서 푸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오류 논란이 있어요. 절대값으로 정의되는 정적분 함수에서 여기서 미분해야 되는데 x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 이거 미분해야 되는데 요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 미적분 애들만 하는 거고 수투에서는 안 배우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류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기출이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 때려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미분해보았던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원의 출제 원칙상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잘 안 나오던 주제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들 듣기 좋은 말 해준다고 여러분 씨발 이런 쓰레기 같은 건 절대 안 나오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틀린 애들 다 뭐라고 되겠어? 졸라 위안이 된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 선생님 믿고 따라갔더니 평가원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쓰레기인 걸 제외하고는 다 풀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틀렸으면 얘 너네가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잘못한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저는 여기 서 있는 게 여러분이 고3이다 보니까 팩트를 말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듣고 기분 나빠도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고 그럼 30번 문제 쉽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이게 30번 뭐라고? 쉬워요. 알겠죠? 내년에 똑같이 수업할 거예요. 여러분 작년 6월에는 30번이 쉽게 출제됐는데 이러면서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한테 하는 말하고 내년에 하는 말하고 다르면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고3 때 들었는데 재수 때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수업을 들었는데 고3 때는 분명히 남의 중에 졸라 어렵다 막 이러더니 재수 때는 작년에 개 쉬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저는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고 쉽습니다. 왜 쉬운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정육각형 ABCDF로 변 움직이는 P가 있대요. 뭐라고? 여기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전 P가 있대요. 이렇게요. 기왕이면 좀 잘 그리고 싶은데 이게 잘 그려지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보시기 정육각형 같아 보이나요? 네, 정삼각형 6개 이렇게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좀 잡으면 정삼각형 6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잘 그렸다 싶은데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X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CX가 2CP 2분의 1 CP 더하기 CQ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CP가 뭐예요? 2분의 1 CP.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예요. 한 바퀴를 빙 돌 건데 그걸 뭐라고? 반만 갈 거라고요. 반만. 여기가 C인데 반만 갈 거라고요. 4면 반만 2로 가고 여기서 또 1로 4를 가야 되는데 그걸 반만 2로 가서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서 또 1로 4로 갈 건데 반만 가고 여기서 또 반만 가고 여기서 또 반만 가고 그래서 반만 가다 보니까 여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분의 1 CP가 CX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 녀석이 자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야? CX를 만약에 내가 2분의 1 CP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P가 빙그르르 도는 건데 걔가 반으로 루룩 하고 줄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아 다시 CQ는 뭐야? CQ는 C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길에 1인 원을 움직이는 점 Q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움직이는 점 Q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죠. Q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지? Q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각각의 점에서 돌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도 다시 동그라미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오늘 그림 괜찮은 것 같은데 화가 모드 온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원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럼 Q가 갈 수 있는 자치는 어떻게 된다고? Q가 갈 수 있는 자치는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지금 이 파란색 경계선이 뭐예요? Q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바깥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여기서도 평행하게 이렇게, 여기서도 평행하게 이렇게. 요만큼이 경계선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겠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Q가 이렇게 빙그르르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CX는 어디서 돌고 있다고? 여기 있는 영역을 다 움직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앉아 있는 친구 중에 30번은 열심히 풀었는데 맞았다. 이거 축하하고요.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다도 있겠지만 해설 강의할 때 항상 안타까운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30번은 그냥 구경만 하는 애들입니다. 그런 친구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30번이나 22번 문제를 시험장에서 보고 딱 보니까 또 역시 어렵겠지 이러면서 구경한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음 앞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 버린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시험 끝나고서라도 30번이나 22번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실력이 느는데 안 하고 학원에 오는 거죠. 오면 또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알겠죠? 오는 친구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조건 나 없이 30번을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28번급으로 난이도를 낮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CX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니? CX의 최대값 여기가 C예요. X의 최대값은 어디예요? 이 정육각형에 있는 점 중에서 이 C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놈이 누굽니까? 얘죠. 얘. 거기서 반지름 1로 쭉 떠가면은 제일 멀리 간 거지 얘가. 알겠죠? 그래서 이 CX 값이 최대였을 겁니다. 조건 나가 없었더라면 여기가 최대가 됐었을 거예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리고 최소는 뭐예요? 최소는 그냥 여기가 되면 되죠. 어차피 이 영역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되면 되죠. 그래서 최소는 0에서부터 최대 여기까지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가 여기 있었는데 Q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Q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P 갔다가 Q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0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보니까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요 정도는 하셔야죠. XA, XC, EXD. XA, XC, EX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른 알파벳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A, B, C, D, E, F. 자, XA 더하기 XC는 어떻게 바꾸는 게 맞다 그랬죠? 여기가 A고 여기가 C였으면 XA랑 C의 뭐야? 여기 중점 M을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M을 찍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바꾸면 된다고? EXM 더하기 EX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XA 더하기 XC. X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A로 갔다가 C로 갔다가 하니까 중점으로 가는 거에 2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가 M이에요. 여기가 M. 여기가 D예요. 여기가 D. XM 2개, XD 2개. 그럼 M과 D 뭘 구해요? N과 D에 다시. 중점을 구하세요. 중점 N을 찍습니다. N. 중점 N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중점 N을 찍은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된다고? 4XN.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XN. 요리로 가는 녀석의 4XN 4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가 어딘데? 역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만 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이 아니기 때문에 정육각형을 정확하게 잘 못 그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어디라고? M이 여기, D가 여기, 다시 반으로 갈라서 여기가 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XN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XN이 KCD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C에서 D로 가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C에서 D로 가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XN이 X에서 N으로 가는 게 이 방향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X는 어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선 위에. 알겠죠? 그래야 KCD로 가거나 KCD로 가서 K가 음수든 양수든 간에 알겠죠? 가서 여기 있을 거란 얘기인데 아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파란색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X가요. 그게 조건 가였죠.
요 파란색 요 박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조건 가는 그거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선을 쭉 그으면 지금 제가 약간 잘못 그렸는데 여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당연히 만나는 것처럼 맞죠? 이렇게 그은 거죠.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뭐야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 요만큼 빠지고 알겠죠? 요만큼 빠지셔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란색 박스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었으니까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x는 요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cx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야? C에서 이 라인에다가 제일 짧게 내릴 수 있는 데는 바로 언제야? 이렇게 내렸을 때 이때가 제일 짧아지겠죠. 이때 여기가 x가 될 때가 최소 cx가 최소가 되는 점이 바로 여기가 최소가 된다. 아시겠죠? 최대가 될 때는 언제예요? 최대 여기서부터 제일 멀리 간 놈은 누구예요? 당연히 얘죠. 알겠죠? 얘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얘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몇 번? 이게 30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더하기 빼기 잘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벡터끼리 더할 때 중점 찍어서 2배 하고 또 중점 찍어서 2배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식 해석하는 거 이 정도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종합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0번 치고는 그닥 어렵지 않았다. 29번도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다. 28번이 오히려 이론적으로 좀 부족하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 뭐 그 다음에 나머지 3점짜리 문제들은 솔직히 막 어렵다라고 얘기까지 할 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각자들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